우리 한번 맵플롤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맵 플롤립이란 무엇이냐? 이제 매틀랩 플럿 라이브러리인데요. 매틀랩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어,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라이브러리고요. 시각화가 뭐냐에 따라서는 시각화가 뭐냐에란 말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면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죠. 짠 이렇게 뭐 파이 차트나 정규분포 차트나 막대 그래프 뭐 이런 거 그러면 스캐터 플롯, 산포도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 시각화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이게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위에서 다룬 거는 좀 텍스트 데이터라 한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시각화를 하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네, 바 차트, 라인 차트, 레이더 차트, 추세, 추세 차트, 구성, 플로우 차트, 상관관계에 대한 차트, 분포에 대한 차트 전부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글 좋네. 이것도 하나 넣어놔야지. 그래서 한번 여기다가 하이퍼링크를 달아둘게요. 맵플러립 org라는 데이터 사이트에서 공식 사이트를 한번 링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사이트하고 소가로 대괄호 안에 공식 사이트 넣고 여기 안에다가 넣어주면 하이퍼링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방금 봤던 이 사이트로 들어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이제 공식 나무위키 이런 느낌이고요. 다음 봅시다. 이거는요, 다양한 그래프와 차트를 지원합니다. 지원함. 그래서 선, 막대, 히스토그램, 산점도, 스캐터라고 부르고요. 산점도? 산포도? 그리고 복잡한 3D 플롯까지 지원한다. 그래서 넘파이와 판다스 같은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와 잘 통합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된다. 실제 파이토치 같이 뭐 우리가 실제로 뭐 만들 때도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뭐 실제 인공지능 회사 같은 것도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 걸 알고 있어요. 파이썬의 장점이죠. 진짜 실무에서 어, 그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툴을 우리가 직접 쓸 수 있다는 거. 네, 여튼 맵플러리의 기본 모듈 파이플럿은 소문자 쓸게요. 플롯은 매틀랩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해볼게요. 느낌표 치고 pip install matplotlib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요. 이 친구를 우리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겠다 하면은 import matplotlib의 pyplot이라는 거를 불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간단한 거를 플로팅 할 때도 간단한 걸 할 때도 맵플러립의 파이플럿 안에 플롯을 통해서 만들어줘. 너무 길죠? 이거를 as plt라는 이름을 쓰겠다 하면은 plt의 플롯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관례처럼 쓰이고 있는 겁니다. plt라는 이름이요. 보통 고수분들의 경우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MP가 보이면요 넘파이고요. 판다스가 보이면은 PD가 보이면 그게 판다스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지간한 경우. 진짜 변태가 아닌 이상 다 그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 한번 플로팅을 한번 해봅시다. 플로팅이 뭐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하나 만들어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되겠죠? 그래프 그려줘. 그래서 뭐 저도 지금 네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거를 플롯이라는 거, 플롯이 이제 추세선 중에 뭐 뭐냐 어디 보자. 네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하죠. 네 지금 기억났어. 꺾은 선 그래프를 얘기해요.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로 이거를 그려줘. 그 다음에 보여줘라고 하는 겁니다. 짠. 그래서 0에서 뭐 제가 20개 정도 썼나 봐요. 그래서 1에서 2로 올라가고 3으로 간 다음에 10으로 갔다가 2로 갔다가 3으로 갔다가 2로 2로 3 1 1 1 1 1 4 7 6 7 7 10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네요. 그래프 그리기 너무 쉽죠? 근데 또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아래 값은 임의로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PLT예요. 플롯을 하고 이번에는요 1, 2, 3, 4를 하고 그 다음엔요 3, 2, 4, 6을 넣어볼게요. 그 다음 뭘 하라고? 보여달라고 이걸 그리고 나서 보여줘. 짠. 그러면 우리가 1이라고 지정한 곳에 3이라는 값이 들어갔고 2라고 지정한 곳에 네 2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2 쭉쭉 잘 그려졌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꺾은 선 그래프니까 자동으로 채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값 언제 다 넣고 있어요. 네 럼파이를 불러가지고요. 랜덤이라는 친구를 네 이렇게 불러올게요. 그래서 데이터는 numpy 안에 랜덤 안에 랜드 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부터 100 사이의 값으로 만들 거고 사이즈 전체 크기는 100, 한 50개씩 한 5개? 3개 만들어 달라 하겠습니다. 뭔 소리예요? 랜덤한 값이 있는 행 데이터를 50개의 행에 3개의 데이터로 짜라라락 만들어 달라 이거죠. 데이터를 하고 플롯 하고 쇼 보여줘 그러면은 짠 하고서 네, 랜덤한 데이터로 값이 잘 채워진 걸 볼 수 있어요. 쉽죠? 쉽지 않아요? 랜덤 랜드인트 하면은 값이 매번 다르게 나올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랜드 인트라가 균일 분포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해가지고 얘가 뭐냐면 x, y예요. 네, 그래서 0부터 100까지 값이 3개 x, y로 잘 들어가 있다. 이거 한번 바꿔볼까요? 행렬 이러면 어떤 값이 나올까? 네, 뭐가 많이 달라졌죠? 총 3개의 x값이 있고요. x값이 3개고요. 그 안에서 y값이 0에서 10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x, y
50개의 x값이 있고요. 그 50개를 1과 100 사이로 이렇게 마구마구 채운 겁니다. 그거를 총 3개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만 넣어야 되나요? 아니요. PLT에 플롯에다가 자 데이터 1번은요. numPy에 arrange라는 걸 쓰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50까지를 우리 range 함수 있죠? 그 range 함수랑 똑같은 애예요. 그래서 1부터 50까지의 숫자를 쭉 해가지고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데이터 플롯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넣어도 됩니다. arrange. 그래서 50부터 100까지 쭉 넣어서 다에 입원하고 plt.show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가 나왔군요. 제가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arrange. 네. 그렇죠? 0부터 50까지 쭈루루루루 0부터 50까지 쭈루루루 잘 나온 거 볼 수 있어요. 되게 쉽죠? 네. 이 플롯이라는 게요. 어떤 도화지를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에 계속 그리는 겁니다. 그냥 쇼를 하면요. 얘를 한번 출력을 해줌과 동시에 이 그려진 거를 새로 초기화를 합니다. 이걸 이제 버퍼에 모아뒀다가 초기화를 뭐 여튼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플롯을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데요. 위에 있는 값을 다시 보살해 볼게요. 귀찮으니까. 그리고요. 도화지를 두 개를 만들 겁니다. 서브 플롯이라는 걸 해가지고요. 그런데 설명. 여러 개의 플롯을 그리기. 그래서 서브 플롯 몇 번째 행 열 그리고 플롯 번호 두 개의 행 첫 번째 열 그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플롯에다가 데이터 1번을 넣겠다. 두 번째 두 개 행 첫 번째 열이 있는 방금 그 플롯에다가 두 번째에다가 이걸 넣겠다. 그러면은 짠 이렇게 두 개가 원래는 하나에 그려졌는데 두 개에 그려진 걸 볼 수 있어요. 얘 두 개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오류나나? 네. 얘는 두 개에다가 두 개로 나눈 그 값이 들어갔죠? 하나가 더 생겼네요. 얘는 세 개로 하면은 얘 또 작아지겠죠? 네. 이런 느낌으로 자동으로 해준다. 굉장히 편하죠? 우리가 원래 다 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얘는 지금 한글을 출력을 못합니다. 한글을 출력을 못해서 한글 폰트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런타임을 재실행해야 돼서 이걸 하고 런타임 유형 해제 및 삭제 그 다음 세션 다시 시작 혹은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적용이 돼요. 근데 저는 한글을 애초에 안 씁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은 그래프만 이렇게 그려지고 범주라든지 뭐 파란색이 뭐고 초록색이 뭐고 주황색이 뭐다 이렇게 나타내는 레전드라고 하는 범주 그게 없고요. 제목도 안 써 있고요. X축이 뭐냐? 여기 X 써져 있어야지. Y축이 뭐냐? 여기 Y 써져 있어야지.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스타일 시트를 조금 스타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프 크기 그래프를 직접 도화지를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 피그 사이즈라는 걸로요. 피겨에 이거는 이제 초기 설정인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숫자라든지 피그 사이즈라든지 DPI는 이제 해상도거든요. 보통 인쇄용지가 한 300 정도 돼요. 그런 거라든지 피겨 클래스라든지 이것저것 많은데 전 피그 사이즈만 씁니다. 다른 거 잘 안 써요. 그래서 X축하고 Y축 크기로 하거든요. X, Y
그래서 PLT에 플롯에다가 1, 2, 3 하고요. 5, 4, 5, 아야지. 5, 4, 1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다음 PLT 타이틀은 뭔 맛이야? 제목이란 말이죠. 제목 타이틀 하고 폰트 사이즈, 폰트 컬러 같은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안 써가지고 좀 크게 만들고요. 풀 때 X라벨 뭐야, 네, X축하고 Y축에 대한 그런 것들도 다 나왔죠? 지금 한글을 쓰려고 해가지고 타이틀 XY 지금 이것 때문에요. 네, 문제가 생긴 건데 이거 뭐 무시해도 되고요. 폰트 없어요 하고서 이제 말하는 거고요. XY 타이틀 제대로 말해주고 기본값이었으면은 뭔가 좀 더 이렇게 직사각형 그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왔을 텐데 10에 3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더 비율이 유려하게 잘 빠진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그게 있어요. 여기에다가요 로테이션이라는 걸 줄 수 있습니다. 보통 Y축이면은 네, 이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이거를요 0으로 해주면요 네 똑바로 섭니다. 그쵸? 네, 얼마나 돌아가는지 라벨에 대한 축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트릭이 더 있는데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죠. 필티, 피겨 사이즈 15,10으로 할게요. 그 타이틀을 먼저 정하겠습니다. 마커 세팅스 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뭐 정해줘도 되고 자동으로 정하니까 사실 잘 안 쓰긴 해요. 그렇다고 mp의 어레인지 10 mp 어레인지 이거 많이 쓰긴 합니다. 10 하고 컬러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딥 스카이 블루 색이 있고요. 마커는 5 라인 스타일 이런 인자도 있습니다. 라인 스타일은 직선에다가 점을 하나 해주는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그래서 세 개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얘를 좀 더 기울기가 좀 더 가파르게 해보겠습니다. 곱하기 3 뭐냐? 곱하기 3 그 다음에 얘를 컬러는 골드, 옐로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딥핑크 그리고 마커를 별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마커를 D라는 걸로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콜론, 얘는 찍찍이, 찍찍, 콜론. 그 다음에 컬러를 블랙, 너는 4 해가지고 제가 지금 안 쓴 라인 스타일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비워보고 그 다음에 마커를 V 골드 하나가 비는데 스카이블루 골드 딥핑크 블랙 잘 됐네요. 잘 됐네요. 그 다음에 범례를 설정하겠습니다. 레전드라고 하거든요. 얘가 어떤 선이 어떤 선인지 어떤 색깔이 어떤 선인지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려진 순서대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직접 지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직접 지정해서 하는 거는 제가 까먹기 때문에 알아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폰트 사이즈 10으로 하고요. 로케이션은요, 그러니까 위치는 베스트 얘가 알아서 고르게 하겠습니다. 컬럼의 수는 3개로 해볼까요? 그래서 세로 길이로 몇 개 세로 길이로 정할 건가? 이런 것도 직접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LT에 X 리미트, 그래서 X의 범위를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0에서 20 사이까지만 나타내라. S 범위 설정 이런 것도 있고, X를 리미트 할 수 있으면은 크리터 Y 값도 있겠죠. 15까지만 나타내라. 그 다음 X틱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Y틱스도 있어요. 얘를 이제 돌린다는 거거든요. 그 아래에 여기 숫자 있잖아요. 여기 숫자, 이 숫자를 이렇게 한번 돌려볼 겁니다. 180도. 폰트 사이즈 여기서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PLT 쇼 하겠습니다. 짠 하면은 숫자가 180도 돌아갔죠. Y 그리고 얘도 30도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범례가 위쪽 오른쪽 위에 들어갔고, 보시면은 15까지만 표시하겠다, 20까지만 표시하겠다 해서 잘린 거 볼 수 있고요. 여기는 원래 백지네요. 우리는 10까지만 했는데 20까지 나타내겠다고 해가지고 백지도 나타나고요. 원래 여기가 노란색이 여기 끝까지 닿아야 되는데 15까지만 제한을 둬서 잘렸고요. 여기에 별, 여기에 O, 얘가 이제 V 같고요. 얘가 지금 핑크색이죠? 딥핑크. 딥핑크가 D랍니다. 뭔가 신기한 스페이드 모양이 됐어요. 제가 알바를 가야 돼서 좀 더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PLT가 뭐 그래프가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매플러립 그래프 종류 쳐가지고 한번 보시면요, 여러 가지 많거든요. 한번 보시면 플롯, 라인 플롯, 일반 플롯이죠. 그쵸? 이런 거 있고요. 아마 이것저것 설정 나와 있고요. 플러스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고 3점도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개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때 쓰고요. 이건 뭐냐? 이런 것도 있네? 저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이런 것도 좀 있긴 하네요. 크기 자체를 표현하기도 하네요. 히스토그램, 빈도표거든요. 그래서 0이 가장 많이 나왔다. 우리 데이터에는 0이 가장 많다. 뭐 3이 좀 적다. 몇 번 안 나왔다. 이런 거 표현하는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위에다가 플롯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바플롯, 막대 그래프요. 고 파이 차트, 이런 것도 있네. 뭐 저런 거 안 해봤어요. 박스 플롯, 요약, 이것도 나중에 해볼 거고요. 에러바, 데이터 불확실성, 위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 차트에서 많이 보셨죠? 그 값이고요. 컨투어 플롯, 3차원, 2차원으로 표현할 때, 이거는 이제 저희 통신 쪽이나 이거 하면은 좀 많이 씁니다. 이런 거 있고요. 3D 플롯 또 당연히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많으니까 뭔가 내가 데이터를 표현을 해야 된다. 그쵸?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를 시각화해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우리 데이터는 어쩌고저쩌고 한 특징이고 실제 값에 대한 헤드는 이렇다 하고서 여기에다가
실제 데이터를 쭉쭉쭉 넣어주고, 그래서 이걸 플롯하기 위해 파이썬 매플러립 을 이용해서 시각화하는 걸로 해줘. 시각화하는 코드를 짜줘.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가 알아서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하다가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더 예쁘게 해줘. 하면은 더 예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뭐 사실 할 거는 네,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루고자 했던 내용은 전부 다룰 것 같고요. 이 내용은 따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더 리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리뷰할게요. 귀찮아. 네, 오늘 할 일, 판다스 사용법. 이거 전부 다 한 번에 닫는 게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네, 판다스 사용 방법, 두 번째 데이터 다루기, 데이터 다루는 방법 배웠고, 그 다음에 네, 매플러립을 이용해서 시각화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판다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웠어요. 판다스를 설치하고 네, 시리즈라는 게 있었어요. 벡터 형태로 나타내는 친구죠. 인덱스를 설정하고 네, 값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밸류와 값을 만들어주고 실제로 안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한번 이렇게 불러오는 거다 하고서 나중에 클래스를 직접 만들고 싶을 때 한번 참고하시라고 네, 이런 것도 만들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프레임 네, 정형 데이터라고 했죠. 칸이 정해진 데이터. 그래서 이 정형 데이터를 행과 열로 분류하고 여기에다 데이터를 넣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안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뭐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들은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의 메서드로 나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앞서서 네,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막 전부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네, 데이터가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녹화하고 있지? 오케이. 실제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걸 우리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다. 사실 알 필요는 없지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해봤고 CSV 파일을 실제로 불러왔습니다. CSV 파일은 네, 첫 번째 열의 컬럼들, 열들을 다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하나하나 한 줄 한 줄 넣는 거라고 했습니다. 프롬 코랩, 네, 코랩에서 데이터를 받고 그거를 읽어서 실제 위치로 옮겨봤습니다. 그쵸? 뭐 이게 두 번째 실행한 거라 움직여지진 않지만 이거는 우분투, 그러니까 리눅스의 그거거든요. 리눅스 명령어인데 그 중에서도 우분투를 사용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나 뭐 그런 것들 하시면은 네, 기본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PWD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있는 위치를 받고 거기에서 실제 데이터를 네, 읽어왔습니다. 저도 방금 막 찾은 따끈따끈한 데이터를 가지고 네, 찾아봤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판다스 코어 안에 프레임 안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랑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고요. 그거를 인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컬럼이 얼마만큼 쳐져 있고 D타입, 데이터 타입은 뭔지 살펴보는 거 해봤고 컬럼만 불러오거나 컬럼 이름을 원하는 대로 바꾸거나 그쵸? 바꿨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치형 데이터들을 한번 이렇게 평균이나 뭐 숫자나 중위값이나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 해서요. 그래서 뭐 얘네들 중에서 실제로 오브젝트 값도 한번 포함시키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고 오브젝트는 문자열 값이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균이나 그런 거 나타낼 수 없었지만 실제로 안에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의 값을 몇 번 나오는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뭔지 이런 거 채빈 값의 빈도수 같은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실제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기초 데이터 다루기에서 맨 위에 데이터의 맨 위 상위 5개, 하위 5개처럼 할 수 있었고 소트 인덱스를 통해서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sort values를 통해서 네, 어떤 특정 값을 토대로 얘네들 정렬을 할 수도 있었고요. 실제로 정렬을 해봤고 두 개 이상의 정렬도 한번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센딩을 통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매력적이었죠. 다음 네, 슬라이싱이라는 거를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200부터 209번까지 데이터를 얻고 싶다 하면은 네, 이렇게 슬라이싱을 통해서 가져오면 됐고요. 여기에 스텝 사이즈라는 것도 넣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12개씩 띄엄띄엄 가져올 수 있었고요. 데이터 도시 실제 무슨 도시가 있고 얘는 하나만 네, 가져올 수 있었죠. 컬럼 하나만 이 컬럼 하나만 따로 떼어가지고 가져왔고 그거의 타입은 시리즈고 얘는 똑같이 이렇게 네, 로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에서 뭔가 찾을 수도 있었고요. 리뷰니까 네, 인덱스 기준을 했는데 저 이거 잘 안 써서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불리언 인덱싱이라 해서 특정 값 이상으로 특정 값 이상인 애들만 따로 불러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2500개 중에 1655개만 불러와줬어요. 5km 이상인 애들인 거죠. 중심부로부터 거리가. 얘는 10km 이상인 거리가 먼 친구들인데 그 중에서도 네, 두 개의 컬럼만 너무 이렇게 많이 보여주면 귀찮으니까 두 개의 컬럼만 가져왔고요. 록을 통해서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측값도 다뤄봤어요. 결측값이란 누락된 데이터 이거를 좀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데이터의 왜곡이나 뭔가에 대한 뭔가가 많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캑을 해서 또 가져와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옮겨봤고요. 그걸 읽고 EGNA를 통해서 이게 맞나? 했는데 여기다가 썸을 붙이면은 네, 이 NA에 썸을 붙이면은 그 개수가 나온다고 했고요. 아래쪽에서 나오겠죠? is NA나 is null이나 똑같은 함수입니다. 그 age에 NA인 친구들만 그러니까 나이 불명의 신원 불명의 나이 불명의 사람들만 이렇게 슬래싱 해가지고 인덱싱 해가지고 불러올 수 있었어요. 이거 추가를 해보자면 우리가 여러 값을 가져올 때 10, 20, 10, 20, 24 하면은 네 갑자기 내용이 추가되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10번째 네 10번째, 20번째 그리고 24번째 사람만 가져와줬어. 지금 맨 아래쪽에 데이터가 또 다른 게 쌓여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슬래싱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트루펄스로 다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도 인덱싱이 잘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난널을 통해서 널이 아닌 친구 할 수 있었고 비트낫 연산자를 이용해서 펄스는 true로 true는 false로 해서 똑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재밌게도 이렇게 붙여도 네, 지원자가 잘 됐죠? 네, 데이터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아래서 더 씌워져가지고 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그 중에서도 록을 통해서 몇 개만 가져올 수도 있었고 디스크라이브를 해볼 수 있었고 평균 나이를 평균 값으로 채우거나 미디안 값으로 채우거나 뭐 그걸 해가지고 실제로 없다는 거 봤고 뭘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데이터에 왜곡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미디안 값 저는 미디안 값으로 챙겼고 또는 너무 데이터가 쓸모없다 너무 적거나 적어가지고 데이터에 문제가 없거나 사실 날려도 상관없다 하면은 그냥 날려버리는 걸로 했습니다. 왜 결측치를 채우냐? 에이즈 빼고는 다른 값을 다 차 있는데 얘네 버리기 싫다 이거죠. 나 이거 쓰고 싶은데 얘만 하나 채우면 어떻게 싸바싸바 할 수 있겠지? 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거 데이터가 한 10만 개 있는데 한 100개 정도는 날릴 수 있잖아 해가지고 이제 그냥 드롭해버리고 됩니다.
디스크라이브 저는 미디안 값, 중요한 값으로 했고요. 케빈 같은 경우는 800개 중에서 600개가 이제 거의 다 넌이었기 때문에 687개가 넌이었기 때문에 사실 쓸모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드롭 날려버렸습니다.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죠 위에서. 네, 그리고 유니크라는 걸 통해서 실제 데이터 안에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오브젝트형 값 안에서 뭐가 있는지, SCQ라는 3개의 값밖에 없고요, 여기는. 그래서, 디스크라이브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값, S고, 그게 644번 나왔다. 이거는 밸류 카운트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C는 168번, Q는 77번. 그래서 2개 정도가 지금 넌값이니까 이거를 네, S로 채워버렸어요. 가장 많이 나온 거.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으니까 잘 했습니다. 통계함수, describe, sum, len, shape 통해서 이거 몇 바이 몇인지 알 수 있었고요. 예, 클래스 len 오버라이딩 하는 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해가지고 쉐이프의 0번을 통해서 평균값을 위랑 한번 비교해도 해봤고 분산값, 카운트, 평균, 중앙값, 최대, 최소 와 평균값과 중앙값 찾고 분산이랑 표준 편차도 한번 해봤는데 표준 편차는 네, 분산의 루트 씌운 거 그래서 파이썬 내장 함수인 매스를 통해서 네, 루트를 씌울 수도 있었고 넘파이로 네, 그냥 바로 표준 편차를 구하거나 그냥 이걸로 루트를 씌워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식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와 맵 배웠습니다. 어플라이는 함수를 통해서 특정 값들을 다 변환을 해주는 거였고요. 그리고 맵 같은 경우에는 딕셔너리를 통해서 이 딕셔너리라는 걸 통해서 하나하나 매칭해 주는 거였습니다. 다음 getDomIs를 통해서 얘를 이제 뭔가 012로 하면은 크기나 순서 또는 0이면 안 좋고 2면 더 좋고 막 이런 그게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다 똑같은 데이터인데 S나 C나 Q나 사실상 분류가 없는 건데 크기나 분류가 없는 건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의 크기나 분류는 없는데 얘를 012로 하는 순간 크기가 생겨서 인공지능 모델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원하드 인코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린 getDomIs라는 걸 함수를 통해서 이거를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귀찮지 않죠? 너무 편하죠? 나중에는 멀티하드 인코딩이라는 것도 좀 배워볼 거예요. 어떤 밸류 카운트 해가지고 getDomIs, 인바크드 해서 CQS 속하는 것만 true가 되었습니다. 저 얘를 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실제로 변환을 해봤어요. CQS, S에 속하는 애들만 이렇게 true고요. 나머지는 false고요. C에 속하는 애들만 true고요. 나머지 false고요. Q에 속하는 애들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플로립을 이용한 시각화를 배웠습니다. 매플로립. 네, 시각화를 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이터를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책도 한 100장을 이렇게 나열시켜 놓고 그거 다 읽으라고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쉽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매플로립, PLT쇼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를 플러스로 만들 수 있었고 MP 어레이, MP의 랜덤 랜드 인트라는 거를 통해서 무작위 정수를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넘파이는 자세히 배워볼게요. 해주겠지. 그래서 2가지 이상을 한 번에 넣을 수도 있었고 서브 플러스로 분리해서 표현할 수도 있었고 이거는 폰트를 설치하고 나서 하는 건데 저는 귀찮아서 안 했고 그래프 크기, 라벨 바꾸기 해서 꾸며주는 거 네, 꾸며주거나 크기를 바꾸거나 하는 거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피겨 사이즈에다가 얘를 좀 더 꾸며줄 수 있다고 했어요. 색상도 넣어줄 수 있고 마커, 색상, 마커 그리고 뭐 선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얘는 지금 선을 없앴잖아요. 선을 없애가지고 안 나오는 것도 있었고요. 이 숫자를 180도 바꾸거나 30도 돌리거나 이런 것도 됐습니다. 오른쪽 위에 레전드 많이 써요. 레전드에서 옆에 범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해야 했던 내용 전부 다 살펴봤고요. 장장 4시간 정도에 걸친 기나긴 시간이었는데 여기까지 봐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부족한 설명이나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 많았는데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만 가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